고요함은 때로 가장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됩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일 때 수면 아래에서는 세상을 뒤엎을 거대한 힘이 조용히 꿈틀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 미래의 페달은 바로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삼성 라이온즈라는 왕국, 그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균열과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두 명의 선수를 사고 파는 흔한 스토브리그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팀의 철학과 미래, 그리고 수백만 팬들의 꿈이 걸린 거대한 도박이자 우리 모두의 인생에 존재하는 선택의 딜레마를 관통하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깊고 어두운 진실의 끝을 파헤치는데 가장 큰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2025년 11월 3일, 그날 대구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팬들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길고 길었던 불확실성의 시간에 마침내 마침표가 찍혔기 때문입니다. 구단은 박진만 감독과의 2년 플러스 1년, 최대 23억 원이라는 조건의 재계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024 시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팀을 한국 시리즈 준우승이라는 영광의 무대로 이끌었고, 2025 시즌에도 다시 한번 가을의 끝자락까지 팀을 올려놓았던 리더. 그의 손을 다시 한번 굳게 잡았다는 소식은 마치 거친 항해를 앞둔 배가 든든한 선장을 맞이한 것과 같은 안도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그 결정이 있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가 있기까지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구단 내부의 깊은 고뇌와 격렬한 토론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그의 리더십을 두고 갑론을 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가 사자 군단을 오랜 수건인 우승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 진정한 지도자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변화라는 모험 대신 안정이라는 현실적인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지난 2년간 쌓아 올린 공든탑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자 군단은 가장 큰 숙제 하나를 해결한 듯 보였습니다. 팬들은 이제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위한 퍼즐의 가장 큰 조각이 맞춰졌으니 이제 남은 조각들을 차근차근 채워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의 한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자 군단의 심장부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진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감독 선임이라는 거대한 산 너머에 구단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더 거대한 장벽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복잡하고 골치 아픈 숙제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팀의 철학과 미래, 그리고 수백만 팬들의 꿈이 걸린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그 폭풍의 중심에는 두 남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아즈 그리고 아리엘 호라도. 2025 시즌, 이 두 이름은 삼성 라이온즈 그 자체였습니다. 한 명은 리그의 모든 역사를 새로 쓴 괴물타자였고, 다른 한 명은 마운드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수호신이었습니다. 팬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을 겁니다. 왜? 도대체 왜 이 두 명의 영웅을 잡는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인가? 그냥 그들이 원하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내년에도 푸른 유니폼을 입혀주면 되는 것 아닌가? 문제는 야구라는 세계가 때로는 팬들의 순수한 열망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먼저 디아즈를 보십시오. 그의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도 부족합니다. 144경기 전 경기 출장, 타율 3할 4푼 3리, 50홈런, 158타점.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KBO 리그 40년 역사의 길이 남을 살아있는 전설의 기록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 야구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상대 투수의 눈빛은 공포로 흔들렸고 팬들은 숨을 죽인 채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기적으로 화답했습니다. 담장을 훌쩍 넘기는 거대한 포물선은 단순한 홈런이 아니었습니다. 패배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한 줄기 빛이었고 팀 동료들에게는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심어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삼성의 심장이자 리그 전체의 공포였습니다. 마운드에는 또 다른 지배자가 있었습니다. 아리엘 호라도. 그가 마운드에 오르는 날 팬들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15승 8패 평균 자책점이
60, 200이닝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이닝 소화 능력. 그는 언제나 자신의 책임을 다했고 팀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는 반짝 나타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키움 히어로즈 시절부터 리그 최고의 에이스로 군림해왔던 모든 검증이 끝난 완벽한 투수였습니다. 그의 꾸준함과 안정감은 팀에게 승리라는 가장 달콤한 열매를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마운드를 지키는 날은 곧 삼성이 승리하는 날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정도였습니다. 박진만 감독도 프런트도 수백만 팬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 두 선수가 팀의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없으면 팀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계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팀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둘을 모두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너무나도 차갑고 잔인한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KBO 리그를 떠나 메이저리그나 일본으로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한 파트너십이 구축된 상황입니다. 선수들은 KBO 리그 최고의 대우를 원하고 팀은 팀의 핵심인 그들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해 보입니다. 돈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여기에 모든 비극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열망과 간절한 기도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은 보이지도 통하지도 않는 차가운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의 이름은 바로 430만 달러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숫자가 가장 잔인한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변수와 감정이 교차하는 프로야구의 세계에서조차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차가운 규칙의 벽은 존재합니다. 지금 삼성 라이온즈가 마주한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팀의 미래와 팬들의 꿈을 담보로 한 거대한 딜레마의 본질은 복잡한 이해관계나 선수와의 불화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로막고 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그래서 더 절망적인 하나의 숫자였습니다. 바로 430만 달러. 이것은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희망을 올가매는 사슬이자 꿈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의 이름입니다. KBO 리그에는 외국인 선수 셀러리 캡이라는 중요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구단 간의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고 리그의 전력 평준화를 꾀한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한 구단이 보유한 외국인 선수 3명의 연봉 총액이 400만 달러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물론 기존 선수와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재계약 연차에 따라 매년 10만 달러씩 상한선이 늘어나는 약간의 유예 조항이 있습니다. 디아즈와 호라도 두 선수 모두와 재계약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삼성 라이온즈가 2026 시즌에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바로 430만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약 60억 원. 컷으로 보기에는 결코 적지 않은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돈으로 리그 최정상급 외국인 선수 3명을 구성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의 상황은 일반적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멉니다. 진짜 문제는 디아즈와 호라도 두 사람이 그 상식의 선을 아득히 뛰어넘는 말 그대로 역대급 활약을 펼쳐버렸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눈부신 활약은 팀에게는 축복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재계약 협상 테이블에서는 구단의 목을 조르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협상의 기준점은 어디가 될까요?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기준은 언제나 시장 가격입니다. 2025 시즌 KBO 리그 외국인 선수 최고 연봉자는 SSG 랜더스의 기에르모 에레디아와 KIA 타이거즈의 제임스 네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1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제 디아즈의 에이전트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봅시다.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에레디아와 네일 훌륭한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디아즈의 기록을 보십시오. 50홈런 158타점. 이것은 KBO 리그의 역사를 새로 쓴 기록입니다. 그의 성적은 두 선수의 성적을 압도적으로 능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그들보다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당연한 시장의 논리 아닙니까? 그의 주장에는 어떤 반박도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디아즈의 성적만 놓고 본다면 200만 달러,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존재감은 단순한 성적 그 이상이었으니까요. 호라도의 상황 역시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시즌 그는 키움에서 삼성으로 팀을 옮기는 과정에서 규정상 신규 외국인 선수에게 책정된 상한선인 100만 달러에 계약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기량은 당시에도 이미 150만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가치보다 낮은 금액에 눈물을 머금고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5 시즌 그는 마운드 위에서 자신의 가치가 결코 100만 달러짜리가 아님을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197과 13이닝 15승 2점대 평균 자책점. 이 정도 성적이라면 작년의 억울함을 보상받고도 남을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할 명분은 차고 넘칩니다. 그 역시 최소 17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피와 땀으로 증명해낸 자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호라도의 뒤에 있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악명 높은 보라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스캇 보라스. 그의 이름은 구단 프런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는 결코 감정에 호소하거나 팀에 대한 의리 같은 낭만적인 단어로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의 무기는 오직 냉철한 데이터와 시장 가치뿐입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호라도는 지난 시즌 KBO 최고의 좌완 투수였습니다. 그의 이닝 소화력, 안정성, 그리고 팀 기여도는 숫자로 명확히 증명됩니다. 우리의 요구액은 180만 달러입니다. 이해하라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타협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잔인한 계산을 시작해 볼 시간입니다. 디아즈에게 그의 가치에 합당한 200만 달러를 그리고 호라도에게 그의 자존심을 세워줄 18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선수에게 들어가는 금액을 합치면 무려 380만 달러입니다. 삼성이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30만 달러. 그렇다면 남는 돈은 얼마입니까? 고작 50만 달러뿐입니다. 이 50만 달러로 팀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세 번째 외국인 선수를 데려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삼성의 세 번째 외국인 선수 자리는 보통 2선 발급 역할을 수행하는 호라도만큼이나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결코 아무나 데려와서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50만 달러는 이제 막 미국이나 중남미의 마이너리그를 전전하던 KBO 리그에서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신인급 선수에게나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스카우트의 능력을 믿고 시도해 볼 수 있는 모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은 명백한 도박입니다. 2026 시즌 삼성은 그 어느 때보다 우승이 간절합니다. 지난 2년간 문턱에서 아쉽게 주저앉았던 그 한을 반드시 풀어야만 합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팀의 운명을 50만 달러짜리 복권에 맡긴다. 그것은 우승을 노리는 팀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스트 시즌 진출조차 장담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계획일 뿐입니다. 430만 달러라는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습니다. 두 명의 영웅을 모두 품에 안고 싶다는 삼성의 간절한 꿈은 이 차가운 숫자의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야구는 그라운드 위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치열한 승부가 스포트라이트가 닿지 않는 어두운 사무실 안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구단 사무실이 바로 그 전쟁터입니다.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그 안에서는 팀의 미래를 건 총성 없는 전쟁이 매일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화려한 유니폼도 팬들의 함성도 없습니다. 오직 냉정한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이들의 팽팽한 논리가 격돌할 뿐입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한쪽에는 스카우트 파트와 데이터 분석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수십 장의 보고서와 복잡한 그래프가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숫자로 말합니다. 디아즈의 WAR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의 공격력 하나가 팀에 가져다주는 승수는 최소 5승 이상입니다.
그를 놓치는 것은 단순히 50홈런 타자 한 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5승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라도의 이닝당 투구수, 퀄리티 스타트 비율,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피안타율을 보십시오. 그는 리그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투수입니다. 그가 없는 선발 로테이션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논리 정연한 분석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앉은 프런트, 특히 마케팅과 운영을 책임지는 이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숫자가 보여주지 못하는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디아즈는 단순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삼성 라이온즈의 아이콘입니다. 그의 홈런 하나에 팬들은 열광하고 그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은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그는 팀의 흥행을 이끄는 심장입니다. 그가 떠난다면 우리는 단순한 전력 손실 이상의 것을 잃게 될 겁니다. 팬들의 마음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야구를 단순한 승패의 게임이 아닌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쟁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진만 감독입니다. 선수 출신인 그는 데이터의 중요성도 구단의 현실적인 고민도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선수단의 분위기, 라커룸의 화학작용, 그리고 승부처에서 발휘되는 선수의 경험과 같은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디아즈는 우리 타선의 분위기를 바꾸는 선수입니다. 그가 더그아웃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린 선수들은 자신감을 얻습니다. 호라도는 마운드 위에서 젊은 투수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스승과도 같습니다. 이 둘을 모두 잃는다는 것은 팀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고뇌는 단순한 전력 계산을 넘어 팀의 영혼을 지키려는 리더의 무거운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내부의 논쟁에 외부에서는 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악마의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라는 존재입니다. 호라도의 대리인인 그는 삼성의 이런 내부 사정 따위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자신의 고객인 호라도에게 최고의 계약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는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할 것입니다. 다른 구단에서도 호라도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성이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삼성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압박입니다. 그는 결코 감정에 호소하거나 구단의 사정을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세계 최고의 에이전트가 된 이유입니다. 삼성 프런트는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디아즈를 잡자니 호라도를 놓칠 것 같고 호라도를 잡자니 디아즈가 떠나갈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자니 430만 달러라는 규정의 벽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지지만 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쏟아내는 논리적인 주장들은 평행선처럼 엇갈릴 뿐 하나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디아즈를 포기하고 안정적인 마운드를 구축하자고 주장하고 다른 누군가는 호라도를 포기하더라도 리그를 지배하는 공격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성 라이온즈라는 구단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철학 싸움입니다. 화끈한 공격 야구로 팬들을 열광시킬 것인가? 아니면 굳건한 마운드를 바탕으로 지키는 야구를 할 것인가? 그 근본적인 철학의 대립이 디아즈와 호라도라는 두 명의 위대한 선수의 운명을 담보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다른 구단들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고요한 사무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서 삼성 라이온즈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까요? 만약 당신의 심장을 둘로 나눠야 한다면 하나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품어주는 깊은 바다라면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삼성 라이온즈가 마주한 선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수의 트레이드나 방출 문제가 아닙니다.
팀을 지탱해온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중 반드시 하나를 제 손으로 무너뜨려야만 하는 잔인한 순간, 우리는 이것을 심장의 배신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팀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팬들의 가슴을 찢어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를 그려봅시다. 구단이 고심 끝에 리그의 역사를 새로 쓴 괴물타자 레오나르도 디아즈의 손을 잡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가치를 인정해 2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안겨주고 앞으로도 삼성 타선의 심장으로 남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리엘 호라도에게는 눈물을 머금고 작별을 구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투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삼성은 KBO 리그 최강의 공격력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디아즈가 버티는 중심 타선은 여전히 상대팀에게 공포의 대상일 것이며 그의 홈런 하나하나는 팬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호라도라는 절대적인 안정감을 잃어버린 마운드는 순식간에 거대한 물음표로 뒤덮일 것입니다. 남은 230만 달러로 그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찾아야 하지만 KBO 리그 적응이라는 변수는 언제나 존재하며 자칫 잘못된 영입은 한 시즌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운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디아즈가 아무리 홈런을 쳐낸다 한들 팀은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야구는 결국 덜 주고 이기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매 경기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펜과 위태로운 선발진을 보며 가슴을 졸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화려하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도 같은 팀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구단이 박진만 감독의 철학, 야구는 결국 투수 노름이다라는 말을 존중하기로 합니다. 마운드에 수호신 아리엘 호라도에게 180만 달러를 안겨주며 팀의 기둥으로 남아달라고 합니다. 그의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와의 지루하고 힘든 협상에서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아즈에게는 가슴 아픈 이별을 통보합니다. 당신이 써내려간 역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팀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삼성은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선발 마운드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호라도가 이끄는 선발진은 최소한의 실점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고 이는 팀에게 꾸준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 수표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그림자는 어디에 드리워질까요? 바로 삼성의 타선입니다. 50홈런 158타점이라는 팀 공격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 삼성 타선은 순식간에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할 것입니다. 상대 투수들은 더 이상 삼성 타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중심 타선의 무게감은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팬들은 더 이상 디아즈의 짜릿한 역전 홈런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매 경기 한 점을 쥐어짜내는 답답하고 힘겨운 경기를 지켜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마운드가 굳건히 버틴다 한들 타선이 점수를 내주지 못하면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안정적이지만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할 뜨거움과 폭발력을 잃어버린 팀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의 배신이 가진 딜레마의 본질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삼성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를 스스로 포기해야만 합니다. 공격을 선택하면 수비가 불안해지고 수비를 선택하면 공격이 무뎌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명의 선수를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팀의 색깔과 정체성, 그리고 지난 몇 년간 팬들과 함께 쌓아온 승리의 방정식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프런트는 밤새워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지만 그 어떤 컴퓨터도 이 선택이 가져올 팬들의 상실감과 선수단의 허탈함까지는 계산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이 결정은 차가운 이성이 아닌 뜨거운 가슴으로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오롯이 구단과 감독, 그리고 남은 선수들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절망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할 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때로는 한 줄기 빛이 새어 나오기도 합니다. 두 개의 심장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잔인한 운명. 그 벼랑 끝에서 삼성 라이온즈는 과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길이 막혔다고 생각되는 순간 기존의 지도를 찢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해법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도박이나 요행이 아닙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위기의 본질을 꿰뚫고 선수와 구단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찾아 나서는 마지막 탐험입니다. 그 길의 이름은 바로 성과 연동형 계약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봉 액수를 조정하는 차원의 미세한 타협이 아닙니다. 계약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기존의 계약이 선수의 과거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가치를 보장해주는 개념이었다면 이 새로운 방식은 선수의 미래 성과에 따라 그 가치를 실현시켜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즉,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펼친다면 그에 합당한 최고의 보상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구단은 재정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은 카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삼성 프런트는 디아즈에게 이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본 연봉으로 170만 달러를 보장하겠습니다. 이는 리그 최고 수준의 대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가치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년 시즌에도 40홈런 이상 혹은 130타점 이상을 기록한다면 그 성과에 따라 최대 30만 달러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호라도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 연봉 150만 달러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180이닝 이상을 소화하거나 15승 이상을 달성하는 등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한다면 최대 30만 달러의 보너스를 약속합니다. 이 제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KBO의 차가운 규정, 430만 달러의 벽을 합법적으로 넘어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선수의 기본 연봉 170만 150만과 세 번째 외국인 선수의 연봉 100만 달러를 합치면 규정상으로는 420만 달러가 됩니다. 이는 셀러리 캡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선수들에게는 자신의 활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200만 달러와 180만 달러 수준의 자신들의 자존심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이것은 꽉 막힌 협상 국면을 단번에 뚫어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장밋빛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선수들의 자존심과 에이전트의 냉철한 계산이라는 넘어서기 힘든 두 개의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먼저 선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디아즈와 호라도는 이미 자신들이 리그 최고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과를 내면 돈을 더 주겠다는 제안은 어쩌면 우리는 아직 당신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쉽게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미 내 가치를 증명했다. 왜 내 가치를 또다시 증명해야 하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닌 확실한 보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라도의 뒤에 있는 스캇 보라스는 이런 종류의 인센티브 계약을 가장 혐오하는 에이전트로 유명합니다. 그는 언제나 최대의 보장 금액을 외칩니다. 그는 아마 삼성의 제안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인센티브는 유망주나 재기를 노리는 선수들에게나 주는 것입니다. 아리엘 호라도는 리그 최고의 투수입니다. 최고의 투수에게는 최고의 보장이 뒤따라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그의 가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를 설득하는 것은 어쩌면 디아즈와 호라도를 동시에 잡는 것보다 더 어려운 미션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성과 연동형 계약이라는 카드는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 선수들의 가장 깊은 내면을 향한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거액의 보장 금액입니까? 아니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더 큰 성공을 쟁취하고 사랑하는 팀 동료들과 함께 우승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들이 어떤 선수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삼성 프런트가 내민 이 마지막 카드는 이제 운명의 열쇠가 되어 두 괴물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이 열쇠로 어떤 문을 열게 될지 KBO 리그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공은 선수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차가운 협상 테이블 위 구단이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봉 액수가 적힌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구단의 절박한 고뇌와 현실적인 고민, 그리고 두 선수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침묵을 지키던 두 명의 괴물, 디아즈와 호라도가 대답할 시간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의사표현을 넘어 삼성 라이온즈라는 거대한 배의 항로를 결정지을 운명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먼저 타석의 지배자 레오나르도 디아즈의 내면을 상상해 봅니다. 그는 아마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에이전트로부터 전달받은 구단의 제안, 성과 연동형 계약.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어떤 시즌을 보냈는데? KBO의 역사를 새로 쓴 나에게 아직도 증명할 것이 남았다는 말인가? 그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팍차고 나가 자신에게 확실한 보장을 약속하는 다른 팀을 알아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프로의 세계이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대구 팬들의 함성이 메아리 칩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푸른 유니폼을 입고 스탠드를 가득 메운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 홈런을 치고 베이스를 돌 때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터져나오던 그 뜨거운 환호. 그리고 더그아웃에서 자신을 믿고 따라주던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이곳에서 단순한 용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웅이었고 팀의 심장이었습니다. 돈. 물론 중요합니다.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돈이 전부일까? 우승 트로피를 함께 들어 올리기로 약속했던 동료들의 얼굴을, 자신을 향해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준 팬들의 기대를 과연 저버릴 수 있을까? 그는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과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야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지를 묻는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마운드의 수호신 아리엘 호라도의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그의 옆에는 냉철한 비즈니스맨 스캇 보라스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보라스는 아마 이렇게 조언했을 겁니다. 아리엘, 감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 이것은 비즈니스야. 인센티브 계약은 톡소 조항일 뿐이야. 부상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안정적인 보장을 원한다고 구단에 통보해야 해.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팀은 얼마든지 있어. 그의 말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호라도 역시 프로 선수로서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자신의 가치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하며 삼켰던 억울함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도 보라스의 계산기에는 없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믿고 키움에서 데려와 준 삼성 구단. 언제나 마운드 위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트레이닝 파트와 코칭 스태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든든한 수비로 힘이 되어준 동료들. 특히 자신과 함께 팀의 기둥 역할을 했던 디아즈의 존재를 떠올립니다. 만약 자신이 한 발 물러서지 않는다면 디아즈가 팀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디아즈가 없는 삼성 타선. 그것은 곧 자신의 어깨가 훨씬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일까?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홀로 외롭게 마운드를 지키는 것이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일까? 시간은 흘러 마침내 결단의 날이 밝았습니다. 두 선수는 각각 자신의 에이전트를 통해 구단의 최종 입장을 전달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은 미안하지만 함께할 수 없겠습니다. 어떤 대답이든 그 안에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내렸을 그들의 인간적인 고뇌와 결단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자신의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팀과의 의리였을까요? 냉정한 프로의 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승이라는 뜨거운 꿈이었을까요? 이제 팬들은 숨을 죽인 채 구단의 공식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괴물의 대답이 삼성의 미래를,
그리고 KBO 리그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폭풍의 시간이 끝나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구의 하늘 아래 삼성 라이온즈 팬들은 저마다의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구단의 공식 발표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 짧은 문장 안에 지난 몇 주간의 모든 고뇌와 갈등, 그리고 희망과 절망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이 내린 마지막 결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팀의 미래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첫 번째 가능성. 삼성은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단의 끈질긴 설득과 창의적인 성과 연동형 계약 제안이 마침내 두 선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디아즈와 호라도는 약간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대신 팀과 함께 우승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대구는 축제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환호하며 2026 시즌이야말로 마침내 하늘 푸는 우승의 해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을 것입니다. KBO 리그의 모든 구단들은 다시 한번 완전체가 된 사자, 군단을 경기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바라던 가장 이상적인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삼성은 증명이라는 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됩니다. 두 명의 슈퍼스타와 함께하고도 우승하지 못한다면 그 비난의 화살은 오롯이 감독과 프런트를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 비극적인 이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구단은 고심 끝에 안정적인 마운드를 선택하고 아리엘 호라도를 잔류시키는 대신 레오나르도 디아즈와의 재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는 순간 팬들의 커뮤니티는 거대한 충격과 슬픔, 그리고 분노로 들끓을 것입니다. 어떻게 50홈런 타자를 놓칠 수 있는가? 프런트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수많은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디아즈는 눈물을 머금고 정들었던 대구를 떠나 아마도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시즌 삼성 마운드를 향해 무서운 복수의 칼날을 겨눌지도 모릅니다. 삼성은 안정이라는 길을 택했지만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영웅을 제 손으로 떠나보낸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 상실감은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것이며 팀의 공격력 약화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두 선수 모두를 놓치는 것입니다. 성과 연동형 계약이라는 구단의 제안을 두 선수 모두 모욕으로 받아들였거나 한 명을 찾기 위해 다른 한 명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선수단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기둥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삼성 라이온즈는 순식간에 우승 후보에서 중하위권 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합니다.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구단 수뇌부와 감독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팀은 기초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기나긴 암흑기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파국적인 결말입니다. 어떤 결말이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구단의 외국인 선수 재계약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2026 시즌 KBO 리그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최고의 팀이란 무엇일까요? 한두 명의 압도적인 슈퍼스타에 의존하는 팀일까요? 아니면 슈퍼스타는 없더라도 모든 선수가 각자의 위치에서 톱니다 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균형 잡힌 팀일까요? 화려한 공격력과 안정적인 수비력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할까요? 삼성 라이온즈의 마지막 결단은 이 질문에 대한 그들 나름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결과는 오직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라운드 위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오늘 미래의 페달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영상은 여기서 끝을 맺지만 삼성 라이온즈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과연 사자 군단은 이 거대한 폭풍을 이겨내고 자신들이 꿈꾸던 왕좌에 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삼성 라이온즈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공격의 디아즈, 수비의 호라도 아니면 제3의 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열띤 토론을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깊은 진실을 향해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